그럼 132페이지에 이제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원소와 화학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원소 기억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학식들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화학식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이제 분자의 모형인데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라는 건요, 이제 가장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기본 입자를 이제 원자라고 했고요.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돌진 않는데 우리가 모형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냥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개의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보통 이제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를 이제 쓰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래서 행성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가운데 원자 핵을 중심으로 여러 전자들이 마치 궤도처럼 이렇게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 핵은요, 양성자라는 애와 중성자라는 애로 나눠지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실 거고, 사실은 이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된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중등에서는 배우네요.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그리고 원자핵은요,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가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자가 2개다, 그럼 중성자도 2개고, 양성자가 3개다, 그럼 중성자가 3개예요. 딱 하나, 수소만 양성자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 수소 다음부터는요, 수소가 다음에 헬륨인데, 이게 이제 원자 번호고 태초에 생성된 원자가 생성된 순서예요. 그 우주가 생성되고 수소가 처음에 먼저 생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헬륨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리튬이 생성되고 이런 순서들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얘가 양성자 1개,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전자가 결합을 한 거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어쨌건 우리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는 거는 양성자고, 이 양자가 양전하의 양자예요.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이고, 중성자는 이 양성자들을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똑같은 개수만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전자의 개수인데요, 양성자의 개수만큼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다시 하겠지만 요것만 한번 꼭 써놓으세요. 그 다양한 원소의 종류, 거기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놓고 시작할게요. 원자 번호는 원소가 생성되고 이제 발견된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118번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 순이에요. 그리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요거는 딱 정해진 규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예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똑같이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 수소부터 해서 알루미늄까지 1번부터 13번까지를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요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잘 기억해 주세요. 가운데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그리고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수가 정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는 항상 중성인데 그 이유가 가운데 있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만큼 전자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수가 같으니까 플러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다. 그러므로 원자는 중성이다. 이 중성 상태가 깨지는 게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이온이거든요. 이온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구조를 볼게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커다란 공처럼 생긴 게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색깔별로 흰색 공도 있고 빨간색과 흰색 공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 공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되겠고요. 흰색 공이 이제 중성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들이 뭉쳐져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이제 양성자, 중성자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원자핵부터 볼게요. 원자핵의 양전하 여기다 밑줄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양성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원자핵에서는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원자의 질량은 거의 원자핵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죠? 전자는 거의 질량을 띠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는 제가 여기 되게 크게 표시하긴 했지만요. 원자핵에 비해서 거의 티끌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점 하나 찍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전자는 질량이 있긴 하지만 거의 무시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에서의 질량은 거의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전자 보시면요. 음전하를 띈다. 일단 밑줄에 놓으세요. 그리고 원자핵 주위를 행성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작고, 그러니까 질량을 거의 무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이 없는 게 아니라 질량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없다고 하면 틀린 거고 질량은 있지만 아주 작다. 아시겠죠? 정확하게는 그 양성자의 뭐 1200분의 1인가 뭐 한 약 10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한 원자에 있는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실까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 음이온이 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얻어서 뺏어오면은 음이온이 되거든요. 음이 많아지니까, 그지?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원자에서 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밑에다 하나 써주시면요. 전하량이라니까 처음 이제 생수 확인할 텐데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량은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양성자의 전하량은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에요. 이거는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의 개수가 있으면 0이 되겠죠. 그게 원자 상태. 밑에 1번부터 보시면요. 이제 원자에 대한 구조에 대한 거.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전하량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반대고 크기는 같아요. 물론 이제 질량은 다르다 그랬어요. 질량은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래서 질량 거의 무시할 정도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 양적인 크기는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고. 아시겠죠? 두 번째,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여기다 밑줄에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원자는 항상 중성이에요. 아시겠죠? 이 중성이 무너지면 뒤에 나오는 이온이 되는 거고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존재하는 원소가 1번부터 118번까지 118개가 있는데 양성자 수가 1개부터 118개까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건 없어요. 자, 네 번째, 원자핵은 원자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고 매우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에서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뭐 흔히 이제 약간 공처럼 생각하시면 우리가 뭔가 물질들이 있는 거 채워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자라는 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나머지 다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주처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태양계 생각해 보시면 우주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잖아요. 그지? 진공 상태고 거기에 뭐 행성이라든지 위성 같은 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자 구조의 모형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어차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고 해요. 밑에 보시면요. 리튬, 질소, 산소, 나트륨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자 수만큼 전자 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튬 보시면요. 가운데 빨간 공이 3개가 있죠. 양성자가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리튬을 돌고 있는 전자도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그리고 리튬은 3번이거든.
질소는요. 밑에 보시면요. 양성자가 7개 있어요. 빨간 게 7개 있고 질소의 전자는요. 7개가 이제 이쪽 마이너스가 주변에 둘레였어. 7개가 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산소는 양성자가 8개, 전자도 8개.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1개, 그리고 전자도 11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1번부터 13번까지를 한번 그리진 않고 써보길 테니까 밑에 이제 빈칸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보통 이제 화학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1번부터 지금 쓰는 12번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추가로 제가 13번까지 알루미늄까지는 써보실 거예요.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안 외워도 규칙에 맞춰서 이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태초에 원소들이 생성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가 생성되고 헬륨이 생성되고 리튬이 생성되고 이런 순서예요. 탄소, 원소기호 쓰면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탄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그냥 외우는 방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앞짝 따서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 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 알.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 알.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가 원자 번호라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1번부터 이제 매겼는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2, 3, 4, 6, 7, 8, 9, 10, 11, 12, 13번까지. 그럼 양성자 수만큼 전자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한 개가 있으니까 얘는 전하량으로 따지면 플러스 1인 거고요.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으니까 플러스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요게 이제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요거는 뭐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이 그러면 한 개가 마이너스 1짜리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이죠. 요건 안 써도 돼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만 쓰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면. 그죠?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더하면 0이 되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더하면 0이 되고 0, 0, 0, 0. 그래서 원자는 뭐다? 중성이다. 자, 알루미늄까지 쓰긴 했지만 마그네슘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12번까지. 다시 이제 읽어보면요.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프, 네, 나, 마, 알 이렇게 외우시고 당연히 각자의 이제 이름들 다 알고 있어야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당연히 시험에는 나오는 거고요. 수행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붕소 아니면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산소하고 플로린이 많이 나와요. 산소의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몇 개, 원자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고 원자는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수행에서 이제 서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다시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의 수가 정해진다. 아시겠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고 그래서 원자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아시겠죠? 네. 자, 오른쪽에 이제 고대 원자 개념부터 해서 이제 예전판에서는 예전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좀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좀 이제 많이 생략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제 원자의 개념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는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리스 시대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이제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입자로 돼 있다는 것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데모크리토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에 보시면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대에 와가지고 돌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원자설로 해서 주장한 게 있는데 입자설을 이제 재발견했던 사람이 되겠고요. 이제 중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철학자의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계관, 정치관, 철학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서구 유럽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 서구 유럽의 세계관을 이제 기초가 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입장을 그때는 많이 따랐어요. 중세까지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물질은 입자로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쪼개고 있을 수 있고 쪼개다 보면 결국엔 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자랑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걸 연속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지금은 물질이 원자 안에 빈 공간이 되게 많은 걸로 좀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이란 건 없고 항상 모든 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물질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은 이제 틀렸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밑에 있는 3번 보시면요. 돌턴의 원자설인데요. 여기다 밑줄만 해놓으세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현대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이제 돌턴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계승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라는 거는 가장 작은 입자이고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거를 현대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돌턴이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이제 원자 크기 보시면요. 원자 크기 굉장히 작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보시면요. 얘를 보시면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길이는 1cm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실물로 어느 정도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축구 경기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자의 크기를 축구 경기장으로 하면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의 크기는 경기장 바닥에 있는 개미 한 마리에 비유할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축구할 때 보통 이제 동전을 던지잖아요, 그치? 동전 하나 정도의 크기가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구장이 원자라면 그 가운데에서 동전을 딱 던졌을 때의 동전의 크기 정도가 원자 핵이고, 그리고 전자라는 건요,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냥 먼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보다 사실은 더 작죠.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건 그만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자 모형으로도 공부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소 기호를 외우셔야 되고 화학식들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양성자 수만큼 전자 수가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전하량으로 이제 정리했을 때요.
양성자의 개수로 따지면요,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의 수가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전하량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산소다. 그러면은 8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8일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8일 만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전해지겠죠. 마이너스 1짜리가 8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똑같은 뜻인데 전하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개수로 따질 때는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양성자 수만큼 전자 수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전하량은 또 이렇게 이제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고해 주시고, 전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 총자가 붙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전자의 수가 이제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자, 넘겨서 이제 옆쪽에 있는 8번, 9번,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원자핵의 구성 입자이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건요, 원자핵이죠. A가 되겠고, 전하를 띠지 않는다 되는데요. 이거는 원자핵의 구성 성분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중성자인 D가 되겠죠. 그래서 D가 되겠어요. 아, 죄송해요. 1번에 원자핵의 구성 입자라고 했으니까 C가 되겠죠. 네,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C. 그 다음 2번은 D가 되겠고요. 중성자.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는 이제 B가 되겠죠. 전자.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인 원자핵 A가 되겠죠.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이제 B가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중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럼 중성자의 역할은 뭐지라고 하시면요, 중성자는요 양성자를 결합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왜냐면 양성자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우리 자석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끼리도 마찬가지로 밀어내거든요, 전기력이 작용해서. 그런데 얘네를 합치려면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접착제 같은 물질을 하는 게 중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비슷해요. 중성자가 조금 무겁고, 그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간단하게. 9번은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5가 되겠고요.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와 부호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전하량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라고 했죠. X. 원소의 종류가 다른 까닭은 뭐 때문이죠? 양성자 수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성자 수만큼 전자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전자 수 때문이 아니고요. 양성자 수 때문이에요. 양성자가 1개부터 118개까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자가 종류가 다른 거다. 전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가 되겠고요. 10번은요. 리튬은 양성자 수 3개, 전자 수 3개. 동소는 양성자 수 5개, 전자 수 5개.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무조건 같다. 산소는요. 양성자 수 8개, 전자 수 8개. 자, 134페이지 이제 주기율표고요. 이게 원래는 주기율표가 우리 중등에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배우다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기율표를 조금 배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자, 주기율표라는 건요, 이제 러시아에 있는 멘델레프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체계화했고요. 그 당시는 발견된 원소가 뭐 60에서 80여 가지 정도라서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들을 해놓고 어떤 곳에는 이런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있을 거다까지 해서 이제 100여 가지 이상으로 이제 정리를 한 표가, 최초로 정리한 표가 주기율표예요. 주기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들을 1번부터 118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줄, 세로줄이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가로로 나타나는 애들은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행성의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 궤도, 바깥쪽 궤도가 이렇게 몇 개씩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궤도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로는 주기라는 개념으로 쓰고 전자 껍질수예요. 공간. 그리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리고 세로줄은요 하나의 세로줄, 이게 세로줄이 중요한데요. 족이라고 해요. 무슨 족. 그래서 무슨 뭐 부족 갈 때 그 족자 있잖아요.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18개의 족으로 나눠지고요. 요게 그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해줘요.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볼게요. 자, 주기율표는요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원소들을 배열한 표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자 번호는요 양성자 수예요. 밑줄만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붙인 번호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자, 두 번째,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줄을 받고 배치한다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 줄에 밑줄하세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세로줄.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이제 세로줄에 표시했는데 이걸 족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이 족이 되겠고요. 이렇게 가로줄이 주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2번까지 1, 2, 첫 번째 주기에는 1번, 2번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주기, 3주기까지는 8개가 들어가요. 2.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많이 알고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20번 정도까지 외우시면 되고, 적어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번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수혜리베 분탄질산분의 남아 알, 그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양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뿌리 난 것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도 20번 정도까지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 개들은 필요 없고요. 가운데 3주기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 3번 보시면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 밑줄에 넣으시고요. 이름만 압시다. 우리는 가로줄은 주기, 몇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해서 7개의 주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3주기까지밖에 안 배워요. 아시겠죠? 대학교 가셔야 뭐 4주기, 5주기 이상 이런 거 배우시는 거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건 주기는 7개까지 있다. 그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로줄은 족이다. 그래서 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족은 1쪽에서 18쪽까지 18개가 있는데 3주기까지는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표를 보시면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말하는 거고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7개가 있다. 족은요. 주기율표의 세로줄이고 1쪽에서 18쪽까지 18개까지 있다. 밑줄만 해놓으세요. 자, 2번.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1쪽하고 18쪽만 배워요. 간단하게 그것도. 첫 번째 이제 1쪽 원소의 성질 돼 있는데요. 1쪽 원소의 성질 오른쪽에다가 이름만 기억하세요. 알칼리 금속이라고요. 알칼리라는 건요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산성 염기성을 배우진 않았는데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물에 이제 이건 금속인데요. 금속이 물과 닿았을 때 염기성을 띠는 금속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는 이제 라틴어인지 그리스어인지 뭐 그런 이제 옛날 알파벳 이전의 문자고요. 그래서 염기성을 뜻하는 건데, 어쨌건 물과 만났을 때, 금속이 물과 만났을 때 염기성이라는 성질을 띠는 금속들을 알칼리라고 해요.
1번부터 볼게요. 이제 금속이라고 그랬죠. 금속. 금속의 특징은 단단하고 고체 형태겠죠.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고요.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색이다. 금속이다. 네, 밑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뭐 정확하게 은백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약간 회색 빛이 나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정도의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택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짝반짝하는 거죠. 금속이니까. 두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는 거는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도 떠요.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애들인데요.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인데 물에 뜰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물을 다 돼 있는데요. 마치 이제 그 고무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자르듯이 칼로 그냥 잘려요. 그래서 금속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속의 성질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금속이긴 하지만 쉽게 잘리고 그 다음에 가볍다. 알겠죠? 이게 일족 금속들의 특징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일족이에요. 3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다가 밑줄 하세요. 반응성이 커서 물이나 산소와 활발하게 반응한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이 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격렬하게 뭔가가 튀면서 기체가 발생돼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는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요. 광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금속을 쉽게 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트륨 같은 건데 얘를 칼로 이렇게 잘라. 그러면 처음에는 겉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얘를 딱 자르면요. 공기 중에 딱 노출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광택을 잃어버려요. 바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보관을 조금 산소가 안 닿는 곳, 물이 안 닿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날개부터 보시면요. 플러스 강에 일족 원소에 보관돼 있는데요. 일족 원소가 물이나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항상 이렇게 물과도 친하지 않고 물과 친하지 않은 기름 성분, 기름이나 뭐 그런 거에 비슷한 거 있잖아요. 파라핀 이런 거에 이제 보관을 해요. 석유나 파라핀. 그래서 공기가 닿지 않고 물이 닿지 않도록 이제 보관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족 원소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물에 닿아서 염질성을 띠기 때문이고 물을 정도로 무르기 때문에 칼로 잘려요. 그리고 광택이 있어요. 특유의 광택은 있는데 공기가 닿으면 광택을 잃어버린다. 왜? 산소 때문에. 그리고 물과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요. 주기율표가 나와 있죠. 거기서 1번부터 보시면요. 수, 해, 리.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알고 계시면 뭐 좋고 모르셔도 마그네슘까지는 아시고요. 여기 있는 일족 있죠. 근데 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소가 금속일까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 아닌 거예요. 비금속이라는 거는. 그리고 얘는 일족 원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인데 2주기에 있는 리튬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족 원소라고 부르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한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세요. 리튬, 나트륨 두 개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족 원소의 성질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금속이고 밀도가 작다, 가볍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산소와 활발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8쪽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 있죠. 헬륨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헬륨, 네온, 아르곤. 헬륨 가스는 잘 아실 거예요. 풍선 같은데 충전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네온은 보통 이제 뭐 전등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이제 기체가 되겠고요. 아르곤은 우리 이제 기체 성분 중에 질소가 가장 많고 78%로, 그 다음에 산소 세 번째가 아르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기에 아르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건 애들이고 18쪽이에요. 그래서 18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8쪽 원소들의 이름은요,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비활성 기체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 이름 자체가 얘의 성질을 의미해줘요. 비활성이라는 게 뭐야?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활성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는 굉장히 안정한 기체예요. 그래서 얘네는 자기들끼리만 존재해. 다른 뭐 원소들하고 결합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얘는 딱 자기 원소 그 하나로만 존재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실온에서 기체 상태고요. 이런 특징밖에 없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요,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을 부를 정도로 반응성이 거의 없다. 반응하지 않는다. 안정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정적이다. 대신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알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헬륨은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애가 이제 헬륨이거든요. 근데 수소는 제일 가볍긴 하지만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불꽃과 닿으면 펑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전재로 쓰기는 뭐 예를 들면 뭐 비행선이라든지 풍선 같은 데 이제 충전재로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헬륨을 이제 풍선이나 비행선 같은 데 이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풍선 이제 할 때도 이제 헬륨 기체에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온 같은 경우는요, 전류가 흐르면 색을 나타내므로 광곡판이라든지 어디 이제 네온 등 같은 이제 등이 있거든요. 그런 전등에도 많이 쓰고요. 가로등 같은데. 아르곤은요, 용접용 보호 기체로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산소가 닿으면은 폭발성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제 아르곤 기체를 쓴다고 해요. 참고하세요. 헬륨은 가벼우니까 비행선의 충전재. 그다음 네온 같은 경우는 광고판이나 전등. 아르곤 같은 경우는 용접용 보호 기체. 그래서 성질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날개 쪽에 17쪽 있죠. 이제 18쪽 바로 전에 17쪽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등에서는 1쪽하고 18쪽을 배울 거고요. 고등학교 가시면은 이제 2쪽하고 17쪽까지도 이제 16, 17쪽까지도 배울 거거든요. 네, 뭐 참고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17쪽 원소도 있는데요.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로 존재하고 특유의 색을 띠고요. 예를 들면은 뭐 황록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각자의 색이 가지고 있어요. 반응성이 커서 1쪽 원소와 잘 반응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쪽에 있는 FCl,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요네인데, 얘네는 반응성이 커가지고요, 이렇게 잘 반응해요. 1쪽이나 2쪽하고 이렇게 반응을 잘 하거든요. 우리가 뭐 아직 거기까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18쪽이 반응성이 없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1쪽이 굉장히 반응성이 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주기율표 그래서 오른쪽에 18쪽들 있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헬륨, 네온, 아르곤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1쪽에서는요,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만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참고해서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35페이지에 같이 볼게요. 1번 원자 번호는 원자의 양성자 수죠. 양성자 수에 따라서 붙인 번호이고요. 양성자 수만큼 전자수가 있다. 12번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된다. 맞죠? 2번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르고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어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고요.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모은 거고 1쪽부터 18쪽까지 18개가 있어요. 3번은요. 주기율표는 18주기 7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7주기 18쪽이죠. 그래서 개수 정도는 꼭 기억합시다. 7주기 18쪽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의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X.
그래서 O, X, X 되겠네요. 13번은요.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B가 되겠죠. 비활성 기체. 이름 자체가 기체야. 비활성 기체. 2번은요.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다. 가볍고 무른 금속은요. A가 되겠죠. 일족 원소. 이름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3번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B가 되겠죠. 반응성이 커서 물과 만나면 수소기체 그리고 산소와 만나면 광택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A가 되겠죠. 14. A에 해당하는 원소도 있는데요.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 세 개 정도. 니은, 리을, 비읍 되겠죠. 나, 라, 바. 리튬, 칼륨, 나트륨. 자, 수소는 일족 원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족 금속이 아니에요. 일족 원소. 15번은요. 18족 원소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됐고요. 각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 헬륨, 네온, 아르곤 돼 있는데요. 자, 전류가 흐르면 색을 나타내는 광고판. 광고판은 네온. 네온 사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온 사인. 여기 광고판 말하는 거잖아. 네온. 그 다음에 밀도가 작아서 비행선. 이건 헬륨 되겠죠. 가벼워서 풍선 충전재를 쓴다. 그리고 금속과 반응하는 것을 막는 보호기체. 용접될 때 아르곤 되겠죠. 자, 136페이지 물의 전기 분해 보시면요. 제가 뭐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열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을 만약에 가열된 주철판에 부어 가지고요. 라부아제라는 과학자가 실험한 건데 옛날에 18세기 때 뜨거운 철에다가 부으면요. 물이 산소가 이제 철에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빠져나왔으니까 나머지 수소만 빠져나와서 이제 포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근대적인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 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수산화 나트륨 돼 있는데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물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요.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산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넣으면은요. 수산나트륨이 물에 녹아가지고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물에 수산나트륨 녹이는 까닭 되어 있는데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이다. 이걸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산나트륨 위에다가 전해질 이렇게 한번 써 놓으실까요?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물에 녹으면요. 이제 뒤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온이 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줘요. 그게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넣어주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수산나트륨 쓴 거죠. 그리고 2번요. 빨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흘려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있는데요. 마이너스 극에는 뭐를 댄다고요? 성냥불을 댄다고 했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이제 향불을 댄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밑줄하시고 성냥불에 동그라미, 플러스 극에 밑줄하시고 향불에다가 동그라미. 이것도 수행이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이너스 극에는 항상 성냥불을 갖다 내는 거고요. 플러스 극에는 향불을 갖다 대요. 왜?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뭐예요? 산소는 뒤에서 하겠지만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향불을 갖다 대요. 향불은 쉽게 꺼지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불이 조금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 제사나 우리 절 같은 데서 쓰는 향불 있죠. 그리고요.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포집이 돼요. 그래서 수소는 이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소는 음의 성질. 그러니까 수소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극에 모여가지고 성냥불을 이제 활발하게 불을 태우는 거죠. 성냥불을 갖다 대면요. 수소가 만나면 펑 하고 터져요. 퍽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수소를 확인할 때는 성냥불, 음극이 되겠고요. 산소를 확인할 때는 향불, 그리고 플러스 극이.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외울 게 되게 많죠. 그래서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4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1, 2, 3단어는 그냥 암기잖아요. 암기. 근데 4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정리 보고 밑에 보고 같은 종 원소의 성질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정리 보시면요.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 되는데 물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원자.
혹은 뭐 원소로 쓰셔도 되겠네요. 1번은요. 1번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에 돼 있는데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예요. X.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예요. 그러니까 X. 요거 잘 별표 쳐 놓으시고 잘 기억하세요. 거기 이제 결과의 해석에다가. 3번은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녹여서 전류가 흐르게 한다. 이거 실험 기법이니까 맞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또 수산화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넣어준다. 5. 4번은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요. 네, 맞죠? 5. 그 위에서 정리는 원소로 쓰시면 되겠네요. 원자로 해도 되고. 5번은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임을 알 수 있죠. 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2번에 A와 B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돼 있는데요. 쭉 보시면 밑에 마이너스 극에 있는 거는 A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인 수소,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이제 마이너스인 산소. 그래서 A는 수소, B는 산소. 네, 3번은 뭐 방금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13페이지 같은 족 원소의 성질 돼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1쪽부터 18쪽까지 18개의 이제 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세로 줄에 있는 애들을 동족 원소라고 해요. 동족 원소. 같은 부족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을 동족 원소라고 해요. 같을 동자 써서. 그래서 같은 족 원소의 성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1쪽이면 1쪽, 18쪽이면 18쪽 이렇게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을 분류해 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건 1쪽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얘를 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 보면 되잖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네, 저기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래서 가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가 얘 해서 나로는요. 여기 있는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빼면 되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뭐 산소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플로린 이런 애들이 아니오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결과 보시면요. 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9번 1조 원소가 되겠고요. 예, 원래 이름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나는요. 18조 원소가 되겠고요. 원래 이름은 비활성 이제 그쪽의 이름은 비활성 기체로 불린다고 했죠.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성질이 비슷하다 해줘도 되는데요. 자, 1번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맞죠? 네. 2번 17족 원소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맞죠? 아니 18쪽이죠. 네. X. 헬륨은 주기율표상에서 18쪽이니까 X. 아르곤은 18쪽이니까 O. 5번에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 위치하는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위치하는 애들이죠. X. 원소 A는 고체고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니까 1족 원소고 1족 원소인데 단 해가지고요. A와 B는 2주기 1족이다 그랬으니까 2주기 리튬 되겠죠. A는 리튬, B는요 2주기니까 18쪽이고 네온 되겠죠. 그래서 주기표를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마그네슘 정도까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소도 1족 원소긴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족 원소 중에 금속에 해당되는 건 리튬부터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질하고 달라요. 1족이긴 하지만 알겠지? 얘는 그냥 따로 분류상 1족으로 하긴 하지만 성질은 다르네요. 수소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보진 않을게요. 대신에 시험 볼 내용을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해오시고 지난주 숙제 좀 보세요. 네.